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제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단어 공략집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단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질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턴오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턴오버라는 단어는 게임 오버랑 같은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낚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철이라든지 봄에도 가끔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모식도처럼 물이 뒤집혀져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유기물이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그걸 먹기 위해 모여들고,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회유성 대형 어종들이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사냥하는 구조가 안정적인 거다라고 봤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 이 물이 역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물이 올라오면서 유기물까지 한 번에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탁해지고, 그런 말인즉슨 입질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바람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찬바람이 갑자기 불고 이 표층수가 갑자기 차가워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면 뭐 밑에 있는 것들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유기물을 함께 끌고 오는, 이렇게 물속에 있는 먼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역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평시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수중이 역전이 된 형태를 턴오버라고 보통 부릅니다. 턴오버가 발생을 했다, 낚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바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다에서도 갑자기 턴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뻘물이 들었다, 무슨 물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낚시를 하지 않는 게 좋은 형태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냉수대라고 부르거든요. 게임 오버입니다. 여기 냉수대가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낚시하지 마세요 입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온이 안정적인 수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도 거기에 맞춰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장 물이 들어온다. 이게 저도 바다 낚시하면서 갑자기 이 냉수대가 왜 들어오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물에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댐이라든지 이렇게 심층수, 여기 댐 위쪽에는 얼마나 차가운 물이 심층에 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방류가 되었을 때, 어쨌든 수위 조절을 위해서 방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음장 같은 그 거대한 물줄기가 한 방에 확 유입이 되다 보면은 활성도가 급 하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수대가 꼭 바다에만 있지는 않고요. 민물에서는 이렇게 방류를 했을 때는, 특히 여름철에는 냉수대가 확 유입이 되면서 입질이 뚝 끊기는 게임 오버를 마주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청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물. 게임 오버의 또 다른 말. 우리 게임 오버 3개 배웠습니다. 턴오버, 냉수대, 마지막 청물입니다. 청물은 뭐냐면요, 보기는 이뻐요. 유리창처럼 정말 맑은 형태의 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보기에는 정말 맑은 물, 여기 정말 그림 같은 포인트다라고 하겠지만, 그 말인즉슨 경계심은 이미 폭발적으로 올라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이잖아요. 물고기들이 이미 밖에서 우리가 채비를 하는 것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 던지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던지면 안 물 건데, 하지만 우리는 맑으니까 여기 낚시하기 좋겠다라고 하고 던지지만 조가에는 악재를 가져온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원인은 뭐냐? 이 청물의 원인은 보통 민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가뭄이 가장 큽니다. 비가 오면 결국에는 상류에서 하류로 물들이 흐르고, 또 이게 육지에서 물들이 이게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침전물이라든지 물속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뿌얘지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유기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겠죠. 침전이 되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너무 그림처럼 맑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갑자기 추워지면 그렇기도 해요. 갑자기 추워지면은 이 수상 생물들, 특히 이제 플랑크톤 같은 경우, 바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추워질 경우에는 집단 사멸을 하면서 물이 너무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탁도, 흙물이 졌다, 뻘물이 졌다, 탁도가 높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물이라는 거는 시야를 차단을 하고 조과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 반대로 아까처럼 시야가 너무 맑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당한 탁도를 보여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에 처음 가시더라도 너무 맑거나 너무 흐린 것보다는 적당한 탁도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루어가 물고기에게도 좀 더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모클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모클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온 약층이 이제 한글 단어 뜻입니다. 수온 약층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물을 보게 되면은 표층이 있어요. 표층은 보통 따뜻하죠.
그리고 심층은 차갑습니다. 여기는 10도, 9도, 8도, 7도, 6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수온을 실제로 찍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따뜻한 물이 쭉 가다가 차가운 물이 쭉 오다가 갑자기 확 변하는 층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서모클라인이라고 불러요. 서모클라인, 수온이 급변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여기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하면 이게 서서히 섞여서 중간쯤에는 중온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갑고 중간 어딘가에 선을 그은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층이 존재를 하더라라고 하고요. 이 층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물고기들이 좀 서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를 위에는 너무 더워, 밑에는 이제 너무 추워서 갈 수가 없는 물고기들은 밑에서 여기로 내려올 것이고요. 반대로 심층은 너무 추워 근데 위에는 너무 내가 서식하기 너무 더워라는 애들이 보통 이 서머클라인 층에 서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수심이 깊은 호속권에서 낚시를 하실 경우에는 이 서머클라인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날의 조항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보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온까지 파악을 하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머클라인 층을 제일 먼저 공략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딩 타임입니다. 피딩이 뭔가요? 먹이를 먹는 시간, 말 그대로 밥 먹을 시간이에요. 물고기들도 어떻게 보면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는 양상을 띠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밥 먹는 시간, 다시 말해서 그때는 우리가 낚시하기에 정말 좋은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해가 뜰 무렵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이 피딩 타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낚시를 하신다면은 사람이 낚시하기 좋을 때 낚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할 때 피딩 타임에 낚시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입질을 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베이트 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이트 피시라는 건이 뭐냐면요. 베이트가 이제 결국엔 미끼, 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이가 되는 물고기들을 바로 베이트 피시라고 불러요. 이게 사실은 어떠한 낚시든 모든 낚시의 시작입니다. 민물, 바다를 포함해서 이 베이트 피시를 먹기 위해서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이어나가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낚고자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베이트 피시가 풍부한 곳에 결국에는 대상어종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베이트 피시처럼 보일까? 베이트 피시일 수도 있겠고 베이트 웜일 수도 있겠고요. 곤충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대상어종이 먹고자 하는 베이트가 풍성한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베이트처럼 보일까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낚고자 하는 건 포식성 어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포인트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내가 베이트 피시라면, 내가 먹이라면은 여기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포인트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몰나무라든지 브레이크 라인이라든지 내가 베이트 피시라면, 내가 뭔가 미끼라면은 숨기 좋은 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세물 유입구처럼 뭔가 풍성한 먹이들이 유입되는 곳에 내가 베이트 피시가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걸 상상을 하면은 포인트가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배수기라는 게 있고 오름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수위가 될 수도 있겠고 오름수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저수지 포인트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배수기, 오름수위는 누가 봐도 이제 수위가 올랐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배수기라는 거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배수기는 뭐냐면요, 농사철에 물을 빼는 걸 배수기라고 부릅니다. 물을 빼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기가 더 많이 이제 한 곳에 모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요, 평소에 살던 데에서 쫓겨난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이런 데서 살던 애들이 물이 얕아지니까 강제 퇴거한 거거든요. 가뜩이나 살 곳이 없어진 애들이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만큼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난 여기만 공략하면 되겠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입을 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수기 때는 여러모로 악재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비가 오거나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더 찬스가 높을 수 있지만, 어쨌든 물고기라는 동물 자체는 안정적일 때 먹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수위 변화는 여러모로 좀 피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루어의 액션이라든지 채비에 대한 그 테크닉에 대한 단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는 단어죠. 액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이 액션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뭔가 하나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어라는 가짜 미끼를 어떻게 하면 베이트 피시처럼 보일 수 있게 할까
를 하는 모든 과정을 총칭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정말 대표적인 리트리브라고 부르죠. 그냥 감아 올리는 것. 감아내는 리트리브도 있겠고요. 서서히 감는 게 있고 빨리 감는 게 있고 리드미컬하게 감는 게 있고 감다 멈추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이 리트리브예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오핑 같은 경우는 이제 깡총깡총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위칭 같은 경우는 뭔가 톡톡, 톡톡톡톡, 이 정도 느낌이라고 했을 때 저킹은 휙 이런 게 저킹이다. 좀 더 큰 범위의. 쉐이킹 같은 경우는 쉐이킹 덜덜덜덜 떠는 그런 형태 등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보기 좋게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5가지의 대표적인 그런 기법들을 가져왔는데 다 영어죠.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루어라는 장르 자체가 미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백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단어죠. 사진을 또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엉키는 현상, 베이트릴에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루어의 회전 속도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스풀은 난 더 돌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라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엉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백래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걸 막는 방법은 결국엔 여기 엄지손가락을 대어주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는 서밍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DC 같은 다양한 기능들로서도 잡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루어의 비행 속도보다 스풀 회전 속도가 빠를 때 생긴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 베이트, 하드 베이트라는 단어 있어요. 이건 너무 간단한 단어죠. 소프트 베이트는 일반적으로 말랑한 재질,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 베이트는 웜이냐? 웜일 수도 있겠고요, 쉐드일 수도 있겠고요, 크롤일 수도 있겠고요, 프로그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드 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일 수도 있겠고요, 메탈일 수도 있겠고요, 와이어, 스피너 베이트라든지 인라인 스피너라든지 채터 베이트 같은 경우도 와이어 베이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딱딱하잖아요. 소프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드 베이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나무도 있을 수 있죠. 나무 재질, 뭐 애기 같은 경우는 나무잖아요. 나무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연출이 베이스가 되는 소프트와는 달리 하드 베이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명확한 연출을 기대치를 잡아놓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사용자가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조작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리트리브만 했을 때도 그 형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알아서 와블링이 된다든지 다양한 액션이 구현이 될 수 있겠고요. 포인트에 또 좀 더 맞춰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그 단점을 제외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훨씬 더 응용하기는 좋은 채비가 이 하드베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워터, 버징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탑워터 같은 경우 결국엔 그냥 수면 위에를 공략을 하면 보통 탑워터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는 수중에서 뭔가 낚시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내 눈에서 바로 바이트가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카타르시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탑워터를 한번 빠지게 되면은 정말 여름철에 보통 많이 하고, 여름철 하면 탑워터를 하기 위해서 1년 낚시를 기다린다라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매니아층을 확고하게 갖춘 그런 형태의 테크닉이다라고 봤을 때 이 탑워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버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딸랑딸랑 거리는 캔 막 울리는 것 같은 버즈가 자체가 이제 벌이 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버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징 자체는 그런 벌이 우는 것처럼 앵앵앵 웅웅 거리면서 수초 위를 루어로 긁으면서 오는 그 형태를 버즈 베이트, 버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으로서 물 밑에 있는, 수면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확 덮치게 만드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낚시 중에 하나가 탑워터, 그리고 그 중에 버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싱커, 뽕돌이죠. 뽕돌을 그냥 싱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싱커는 루어용이고 뭐 뽕돌은 바다용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 가면 다 싱커입니다. 바다에서 쓰든 뭘 하든 가라앉는 모든 것은 싱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그헤드라는 단어는 뭐 너무 익숙하죠. 바늘과 뽕돌이 하나로 협체진 일체형 부속을 지그헤드라고 부른다. 쇼크 리더는 뭐냐? 쇼크 리더, 쇼크가 뭡니까? 충격, 이름부터 충격이에요. 이 충격을 막기 위해서 만든 리더 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합사줄 같은 경우는 쓸리면은 금방 터지거든요. 보기에는 굵어 보이고 실제로 내가 당겼을 때 절대 안 터져요. 근데 이게 실이잖아요. 실이 여러 가닥이 모여있기 때문에 얘가 싹 쓸렸을 때는 정말 맥없이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일사지만 굵기가 상대적으로 굵은 카본이라든지 나일론 줄 등을 연결을 해서, 매듭법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원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목줄을 쇼크 리더라고
리그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슨 리그 할 때 리그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리그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축구 리그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단어고요. RIG, 채비라는 그냥 총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그헤드도 지그헤드 리그라고 부르는 게 맞죠. 프리 리그, 네꼬 리그, 왁기 리그. 반대로 말해서 그 현지에서도 그냥 리그를 빼도 네꼬 왁기 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지그헤드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리그는 사실 빼도 되는 단어지만 기본적으로 리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채비다라고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 자, 마지막이고요. 드래깅 스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드래깅은 뭐냐, 그냥 바닥을 끄는 거죠. 스테이는 뭐냐, 기다리는 건데요. 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드래깅이랑 리트리브가 뭐가 다른 거냐, 드래깅도 바닥을 끌고 리트리브도 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요, 제가 이제 물속에서 영상도 보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닥이 이렇게 있고 루어가 바닥에서 딱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바닥에 일단은 떨어뜨려 놨어요. 이 상태에서 드래깅 같은 경우는 로드를 이렇게 쓱 들어 올려요. 릴을 감지 않습니다. 로드를 이렇게 쓱 끌어당기는 것 자체가 드래깅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물속에서 영향이 가냐, 얘가 이렇게 찍 끌려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드래깅이에요. 릴을 절대 감지 않습니다. 리트리브는 뭐냐, 난 릴을 천천히 감으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라도 감는 순간 떠올라요. 살짝 떠올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리트리브는 이렇게 가는 게 리트리브고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릴을 감는 게 아니라 로드를 들어서 끌어당기는 형태. 드래깅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질질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형이라든지 장애물을 느끼면서 타고 넘어오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심하게 거칠거나 할 때는 드래깅을 하다가 호핑을 통해서 점프를 떼어주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기본이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루어 자체의 그런 모양새, 그 구조, 형태를 극대화시키면서 쭉 유형을 하면서 오는 형태가 리트리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깅이랑 리트리브는 확실히 다른 모양새를 보인다. 바닥을 질질 끌어봐 라고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천천히 가면서 끌어볼게 라고 하는 것은 구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드래깅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는 결국에 뭐 멈추다 라는 뜻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낚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스테이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도 스테이입니다. 제가 해봤던 대부분의 바다 낚시를 많이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입질은 스테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부유물이 떨어지는 건 줄 알고 이거 바닥에 떨어지면 먹어야지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조심성 있는 물고기가 바닥에도 닿기 전에 갑자기 확 가버린다, 뭔가 움직임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생각하는 미끼가 아닌데, 먹이가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드래깅이라든지 스테이라든지 이런 테크닉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초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어라고 해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액션을 주는 게 정답처럼 보이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멈춰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고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공략법이 될 수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단어들을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바다라든지 다양한 용어들 또는 낚싯대에 관련된 용어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낚시 생활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